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최종 시한까지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소용 여부를 최종 논의합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최혜병 특검법을 놓고 시각차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10대 아동이 숨졌습니다. 대전에선 승용차가 택시와 버스 정류장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지역에서 무장 세력에 의한 연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등 9명이 숨졌습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몰려있는 유럽엔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비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 마지막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대신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원구성의 최종 시한으로 내건 휴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2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 국방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먼저 회담장을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상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빈손 협상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 힘에서 우리 의원들 총의를 모아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끝내 민주당이 18곳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그러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표결에 맡길 수 있으니까 11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야는 앞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 원구성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서울대 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종료하고 오늘부터 정상 진료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주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지침을 각 대학병원에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번 의정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정예린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고 오늘부터 정상진료에 나섭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를 외치며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교수 투표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환자 치료 등을 고려해 휴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당장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방침이었던 세브란스 병원과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앞둔 서울 아산병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는데 이 역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처럼 릴레이 휴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공의 문제 해결 여부가 향후 의정 갈등 양상을 가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처분 지침을 이번 주 각 대학병원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사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이 꾸린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형식과 의제 구분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거 환영한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으면은 의정협의회도 나간다고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레 조규형 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의료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인데 이번 주 정부와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어젯밤 전남 영광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던 11살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버스 정류장까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관 앞에서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소방대원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 곳곳은 시꺼멓게 그을렸고 가재도구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80대 노부부는 대피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11살 손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손자는 장애가 있어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3명 중에 일단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2도 화상을 입으셨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손자분 이분이 현재 지금 심정지 상태로.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색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뒷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정류장 표지판은 기둥이 부러져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대전 괴정동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마약이나 뭐 관련된 사고는 아닙니다. 인명피해는 그 택시 운전사분만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 가시라고.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권역별 합동토론회는 총 5차례 실시되고 방송토론회 일정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이번에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를 했죠. 본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김호중 씨의 방해로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씨가 보여준 이른바 술타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국회에선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이한나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역추산 결과만으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뺀 채 김 씨를 기소한 겁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는 이유입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음주 단속에 걸리면 도망가라고 광고를 한다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준 교훈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김 씨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일명 술타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난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무려 5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장난 전화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됐는데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여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에 허위로 걸려온 112 신고 내용입니다. 앞에 시한폭탄을 쏘았으니 경찰 출동을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사람이 많은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신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112 신고를 하는 경우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만 4,800여 건의 허위 신고 처벌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 처리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의 건물에 긴급 출입하거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호우나 태풍 등이 와서 이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소방차 이런 것들 진입할 때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는데 112 신고 처리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거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재난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가 적발되고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비슷한 불법 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경찰 수사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불법 사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1년에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국한 씨는 불법 만화 사이트로 인한 걱정이 태산입니다. 송 씨가 정식 수입권자지만 한 누리꾼이 원본을 임의로 번역해 불법 사이트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이제 이 만화에 대해서 애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를 전체 불법 사이트로 넘겨버려가지고 피해도 막심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피해 매출. 누리꾼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갔고 한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와 손을 잡고 정기 업로드까지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 사이트는 운영자가 검거되며 폐쇄됐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불법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만화,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실정인데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보니 경찰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창작자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불법 사이트 문제로 인해서 연재가 중단되거나 또는 작가님이 아예 작가 활동을 접는 그런 케이스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과 음란물로도 연결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 정부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선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전원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맺은 조약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식 기자입니다. 장우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을 선포하거나 후속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러 조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긴밀성을 강화한 부분들을 정책화하고 일종의 노선화하는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또 한미일은 이번 주 3국 간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 대응 여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 등을 북쪽으로 방류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구충제 등을 넣은 페트병 2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흘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탈북민 단체는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과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띄운 바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하루에 실종 신고된 사람을 2명이나 구한 119 구조견 고고가 화제입니다. 소방청은 어제 중앙119 구조본부 충청 강원 특수구조대 소속 119 구조견 고고가 지난 20일 하루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에 119 구조견 한 마리가 각각 다른 사고 현장에 투입돼 생존자 2명을 구조해낸 건 고고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선 총 35마리의 119 구조견이 활동 중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재난 현장에 872회 출동해 44명의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고, 특히 지난해 2월엔 튀르키예 강진 현장, 7월엔 경북 예천의 실종자 수색 현장에도 투입됐습니다. 고마운 119 구조견은 사람보다 50배 뛰어난 청각과 사람의 10,000배에 달하는 후각으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곳까지 샅샅이 수색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올해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선발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을 차지한 귀여운 개는 바로 8살 패키니즈 와일드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페탈로마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모두 8마리의 개가 출전했는데요. 참가한 개의 대다수는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됐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와일드탕은 태어난 지 10주가 됐을 때 홍역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병으로 이빨이 자라지 못해 입 밖으로 혀가 튀어나와 있는 독특한 외모가 됐고, 한쪽 다리는 근육장애가 있습니다. 앞서 5번이나 대회에 출전했지만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5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는 버려진 개들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고 이 개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사랑과 기쁨을 보여준다는데요. 모든 개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특별한 존재란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논란 이후 콘서트를 강행한 걸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팀버레이크는 현지 시간 21일 시카고의 월드 투어 무대에 올랐는데요. 뉴욕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현지 시간 18일 뉴욕 햄프턴 해변 지역에서 정지 표지판을 지키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조사 뒤 보석금 없이 석방된 후 이번 주에도 공연을 이어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 3명의 당권 주자들이 1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기는 정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 관계, 원희룡 전 장관은 정부 여당 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을 향해 지지자들이 소리 높여 응원합니다. 나 의원은 계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정말 제대로 바꾸고 뒤를 이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용산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도 강조했습니다.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은 정부 여당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당신과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레드팀을 꾸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접견하고 이후 경기 분당갑을 찾아 안철수 의원과 회동했습니다. 3명의 당권 주자들이 연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앞서 보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역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특히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국민의힘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장 먼저 최혜병과 유가족들에게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최혜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최혜병 특검안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다시 한번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릴레이 출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에 대해서 융심 추종자라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후보들을 자리 사냥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등 세 후보가 줄줄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윤심 추종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후보를 향해 말뿐인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면 용산을 향해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바꾸고 해병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최혜병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진전된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최혜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수용하십시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새 후보를 그저 한 자리 꿰차려는 자리 사냥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 경전 마냥 읊어대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함을 받고 쫓겨나거나 압력을 받고 물러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대표 위에 왕이 있는데 당대표는 대체 왜 뽑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나경원 의원도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특검을 앞두고 있다면서 모두 방탄 출마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 당권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여당 출입하고 있는 김도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어제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최혜병 특검법이 가장 어떤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발의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좀 반발을 했다면서요. 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특검 자체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곧바로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나 의원은 한동훈 후보 출마 선언문은 마치 분열과 충돌,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며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용이 아니고 정권 붕괴용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원외 대표 한계론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선거를 앞둔 당대표는 원내가 하시던 원외가 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주 전장터가 국회입니다. 국회. 나경원 의원은 현직 의원이다 보니 원내에서 직접 싸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한 전 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108석의 소수 정당입니다. 원내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대표님이야말로 원외로 출마하셨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네,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은데 이 다른 당권 주자들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 이 최혜병 특검법에 이 두 사람은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특검법만 보자면 나머지 세 후보,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의 입장은 같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죠. 원팀을 강조하다 보니 기존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과 같다는 말로 가름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네, 윤상현 의원 역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다. 네, 윤 의원은 SNS에서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한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최혜병 특검법에 한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전당대회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런 구도로 봐도 될까요? 네, 최혜병 특검법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놓고 나머지 세 후보가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또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구도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윤상현 의원 역시 대표적인 비윤 후보죠. 다만 나경원 의원도 비윤으로 분류되지만 여기에 중도와 친윤 일부도 아우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원 전 장관은 원팀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소통을 좀 더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가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제 당권 주자들 이 모두 대선 주자로 불릴 만큼 어떤 좀 거물급 정치인들이잖아요. 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국회에서 좀 응원전도 치열했다면서요. 네, 어제 국회는 거의 응원전이 열린 분위기였습니다. 회견이 진행되는 국회 소통관, 지지자들의 장외 응원전도 치열했습니다. 네, 지지자끼리 신경전이 벌어지거나 후보가 상대 측 지지자들을 뚫고 힘겹게 입장해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원래 국회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뜨거웠던 폭염이 잠시 주춤했는데요. 또다시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오는 수요일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소식 먼저 장덕진 기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옵니다. 물속에서는 튜브를 끼고 떠다니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파라솔도 많고 저기 나무들도 있어가지고 한강 근처에 가족 단위로 나와서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축제장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명물 닭갈비로 이열치열 더위를 이겨냅니다. 더워도 맛있는 닭갈비랑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입맛도 나고 정말 괜찮습니다. 휴일에는 비가 멈추며 나들이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주춤했던 장맛비는 주 중반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말쯤 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 소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은 최신 기상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엔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되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밤에 짧고 굵게 내리는 야행성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8월 8일 저녁 서울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에 퇴근 시간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물에 잠겼고 그때 물이 갑자기 튀어오르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문을 안 열려서 창문을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기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서귀포시에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며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쏟아붓는 비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좁고 강한 정체전선이 옮겨다니며 많은 비를 뿌리는 겁니다. 2022년 서울 신대방동엔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연 강수량의 10%가 1시간 동안 내린 겁니다. 밤에 기습적으로 내리는 폭우도 대처를 어렵게 합니다. 밤에는 대기보다 바다 온도가 높아서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구름이 만들어져 거센 비를 뿌립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밤에 내리는 특성을 알고 호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폭이 좁은 도시마천은 물이 빠르게 불어나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산책을 자제해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산 주위에 살면 야간 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많은 비가 예상되거나 침수나 산사태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날씨 때문에 힘든 건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주말 동안 폭염으로 무려 9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반대로 미국 남부와 중미 일부 국가에선 폭우와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에선 산불 피해까지 속출했는데 폭염부터 폭우, 산불까지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극한의 날씨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화씨 온도계가 100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기온으로 따지면 섭씨 40도에 육박합니다. People agree, except that it's occurring at a frequency we've never seen. 폭염 속에 뉴욕 20층 건물에 올라간 한 남성은 우통을 벗고 뭔가를 집어던졌습니다. 물건은 뉴욕 시내 한복판으로 날아들더니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지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해질 무렵인 현재 워싱턴 DC 기온은 섭씨 36도를 넘어서면서 6월 기준으로는 12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은 더위로 철로가 확장할 수 있어 속도를 줄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9천만 명이 폭염주의보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열 질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 남부는 허리케인 시즌에 돌입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On the one hand, we have fire threats. On the other, now we have rain and flood threats as well.
중미 일부 국가에서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스위스 남서부에도 폭우와 산사태로 3명이 실종됐고 그리스는 며칠째 이어지는 산불과 사투를 벌이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 서남부에 있는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유대교 회당과 교회에 총을 난사하고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지금까지 경찰 등 9명이 숨졌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테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총을 든 군인의 뒤에 한 사람이 몸을 숨기고 있고 고통스러운 듯 계속 신음을 합니다. 얼른 식료품 가게로 뛰어가 몸을 숨기는데 반대편에는 검은 옷 차림의 남성들이 소총을 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여러 명의 남성이 군경과 대치하거나 사살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무장 괴한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격전을 벌인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성직자를 참수한 뒤 유대교 회당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현재까지 신부 1명, 경찰관 7명 등 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일부 테러범들이 인질극까지 이어가면서 대치와 총격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모스크바의 크로코스 공연장 테러 연루자도 이 지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SNS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들 테러범들이 IS 소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유로 2024와 파리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몰려있는 유럽은 이딴 테러 발생으로 경계령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악어의 조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약간 불그스름하면서 검은색의 이 물건은 돌이 아닌 화석인데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2억 3,700만 년 전에 살았던 악어의 조상 화석입니다. 공룡이 등장하기도 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악어와 비슷한 생물인 위양류가 지구 생태계를 지배했었는데요. 화석의 두개골 길이는 14.4cm, 이빨은 안으로 구부러진 뾰족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하네요. 머나먼 과거를 타고 올라가 시초를 확인하는 일은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나라가 축구 승리를 할지 게임 승자를 점쳐보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승자 맞춰보기 놀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유럽으로 가보시죠. 지금 유럽은 축구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조차 초록불은 축구공을 차는 모습, 빨간불은 심판이 카드를 꺼낸 모습으로 바뀌었을 정도인데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사자가 경기를 앞둔 독일과 스위스 중 독일이 이길 것에 한 표를 던지면서 독일 팬들을 설레게 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오랑우탄도 이를 점쳐봤는데 오랑우탄의 승자 선택은 스위스였습니다. Walter hat ja bisher alle Spiele von Deutschland und die ganzen Spiele, die hier in Dortmund sind, orakelt. Und bisher war seine Quote 100%. Er hat alles richtig getippt. Ja, von daher, wenn er seine Quote beibehält, sieht es nicht gut aus für Deutschland. 몇 시간 전 있었던 독일과 스위스의 경기는 1대1로 비겼다고 하네요. 여기 돌고래 한 쌍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고향을 떠나 스페인으로 갔다는데요. 어찌된 사연인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돌고래들의 고향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하지만 매일 러시아의 포격이 이뤄지자 결국 스페인으로 피란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나무 상자에 담겨져 이동한 뒤 항구에서 수의사들의 건강 체크를 받은 뒤에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흰 돌고래들은 청각이 민감한데요. 계속 떨어지는 포탄 소리. 돌고래 부부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결국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한 거라네요. 사람도 돌고래도 전쟁이 주는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날씨엔 빙수나 슬러시 같은 시원한 얼음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요즘은요, 색다른 기술들로 얼음도 더 독특하고 특별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얼음으로 더위를 날릴 수 있을까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입니다. 제빙기에서 나온 얼음에 달콤한 연유와 팥을 얹으면 시원한 빙수가 완성됩니다. 눈꽃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서 식감이 정말 좋고요. 일반 빙수와 다르게 독특해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눈꽃 얼음은 횟집에서 제사용 우려가 있는 천사채를 대신해 회 받침 역할도 합니다. 회의 물기를 흡수하고 더 차갑게 해서 쫀득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회가 확실히 평소에 먹던 것보다 신선하고 탱탱하고 맛있어요. 종종 올 것 같아요. 업계는 캠핑장이나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 경쟁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물을 사용하는 순행식 방식이 아닌 국내 최초로 공기로 열을 식히는 공냉식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원만 있으면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를 꺼내 가벼운 충격을 주자 순식간에 눈꽃 슬러시로 변합니다. 영하 온도에서도 액체가 얼지 않는 관행각 현상을 활용한 관행각고입니다. 소주병을 탁 치니까 눈꽃으로 변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시원해서 쓴맛도 잘 안 나고 어디서나 먹을 수 없는 술이어가지고 맛있었어요. 색다른 기술로 만든 독특한 얼음이 올여름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최근 서울에선 다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죠.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선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평균 9억 원으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다 지어졌지만 아직도 대부분 미분양입니다. 입주 아직 한 세대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후분양이라서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뭐 요즘은 사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기존 아파트 거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월 18,000건까지 갔던 부산 아파트 거래는 올 들어 월 3,000건 정도입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부산,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2억 9천만 원, 지방은 3억 5천만 원으로 4년째 9억 원 차이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지방 3채 살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는 10년 전만 해도 3억 원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커졌고 올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 쪽에서 다주택자 중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에 의해서 양극화가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함께 인구가 몰리는 서울 수도권의 공급은 줄었고 지방은 인구 유출의 공급량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일도 취업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쉬었음으로 집계된 청년층은 39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000명이 증가했는데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고금리 상황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폭염 예보에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인공지능 AI 기능을 강화한 이 가정용 에어컨이 지난주 하루 평균 10,000대 넘게 팔렸다고 밝혔는데요. 수백만 원짜리 에어컨이 1분에 7대 이상 판매된 셈인데 LG전자 역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차에 들어와 피해를 받더라도 침수 보상을 받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 침수 보상이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금감원은 열려있는 선루프나 문으로 빗물이 들어온 것도 침수로 보긴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비는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상공으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와 밤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까지 더위는 주춤하다가 주 중반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돌며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오후부터 하늘이 개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3.1도, 부산은 22.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낮겠지만 영남 지역은 대구가 31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이 북상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